덥죠? 시원합니다. 시원합니까? 네. 여기가 도남동 경성 특장소 자리입니다. 오시다 보면은 그 서울 성곽 맞죠? 예. 그 저쪽은 종로구고 이쪽은 성북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북구 삼성동 일가입니다. 여기에 도남동 경성지부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이렇게 앵두나무 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앵두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럼 여기 동남동 경성지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기 18년 1월 달에 창신동 경성출장소에서 법회를 부던 서울교도 16분이 우리 창신동 교당 너무나 좁으니까 우리 교당을 다시 짓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공주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 스승님 저도 이제 교무하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알다시피 창신동이 그렇게 비좁고 그러니까 교당이 하나 준비되고 운영체계가 확립되면 그때 교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개동에 가서 개동집을 팔아버립니다. 개동집을 1,400원에 팔고 그 1,400원을 가지고 교당 지을 장소를 탐색하는 거예요. 물색하는 중이에요. 여기도 와서 보고 양주도 보고 우이동도 가서 보고 다 봤는데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585평을 1,400원 주고 삽니다. 그런데 585평을 1,400원 주고 샀는데 지을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신동 경성출장소를 팝니다. 750원에 팔고 그동안 교도들이 모아뒀던 1,400원 합해서 2,050원을 가지고 여기에 교당을 짓습니다. 지금은 요 뒤가 한성대학교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한성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곳에 도남동 경성출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기 18년 4월 달에 응산 이완철님을 교무로 보내고 사산 오창근님을 건축위원으로 하고 대종사님이 직접 감리를 하시고 서대원님이 공양원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교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원기 18년 4월 달부터 5, 6, 7, 8, 9, 10, 11월까지 약 달로 8개월 동안 일을 짓는데 대종사님이 직접 오셔서 건축감리를 다 하시면서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오후에 저녁에 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연물독송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오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대종사님의 땀이 오롯이 고여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건축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따 보시죠. 그 대종사님께서 요 앞에서 김영신님이 어머니 이성강님을 도와서 콩을 까고 있었어요. 콩을 까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도와줄까? 하고 와서 콩을 까시다가 갑자기 뭐라? 익산에 초상이 났다. 예? 누가요? 이청춘 모친 설성화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다. 이러시더랍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쓰시죠? 네. 핸드폰 여기서 딱딱딱딱 누르면 익산에 계신 교무님이 전화를 받으시죠?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조그마한 곳에서도 그 많은 주파수가 나오는데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머리에서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타고 옆에 사람을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한 1분, 2분 지나면 그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아무 관계 없어도. 눈총이 따갑다고 그러죠.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6통이 있죠. 6통을 다 깨달으신 분이 대원정각인데 대종사님께서는 대원정각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대원정각을 하신 분은 천안통, 천이통을 이용해서 익산에 계신 거를 일어난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익산에 가셨더니 정말 이청춘 멋진 성승화가 돌아가셨더라고요. 한 번은 또 여기에서 이제 건축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김영신님이 여기에서 익산을 데려가게 됐어요. 지금은 뭐 007 가방이 있고 캐리어가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괴짝 같은 가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김영신님이 서울역까지 가야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응산 이완철은 저 괴짝 지고 나하고 같이 서울역까지 가서 김영신이 바래다 주러 가자 하니까 응산 이완철님께서 아따 지도 교문디요. 교무체문이 어떻게 이런 거 짊어진대요. 제 밑에 그래도 7, 8명 인부가 있는데 교무체문이 저는 못 하겠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럼 5,000건이 짊어지고 가자. 그리고 김영신님 발에다 주고 와서 응산 이완철 교무님을 불러서 교무라는 체면에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려면 사가로 돌아가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응산 이완철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들도 교당에서 교무님 말씀 아따 못 얻었는데요 하는 분 없죠? 예. 아주 신기하고 길한 일만 있는 교당이 신길교당 아니에요? 아주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길한 일만 있는 교당에서 교무님 말씀을 거역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 그 소설가로서 문학가로서 유명한 한국의 섹스피어라고 하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 그분을 팔타운 황정신행님께서 재벌인 강필국님하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강익하 선생님하고. 강익하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화신백화점 앞쪽에 순천상해라는 포목상을 했어요. 지금은 뭐 기성복 있으니까 사다 입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천을 떠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했기 때문에 그 포목상에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팔타원 황정신님께서 정치계, 재계, 뭐 경제계, 언론계, 문학계, 연예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를 알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해주고 해서 춘원 이광수가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종사님께 스승님, 춘원 이광수가 우리 몰게 돼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 주시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 내 말 듣간디? 아닙니다.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주시죠. 그 사람 내 말 안 들을 거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바에 있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 만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광수 선생 부인 허영만 씨는 재만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입교를 했어요. 그 부인은 입교를 했는데 왜 춘원 이광수 선생은 입교를 거부했느냐. 물론 한국의 섹스피어라는 아상도 깊겠죠. 또 친일 행동도 있을 거고 월북하는 분도 이제 대답을 꼬고 그래서 그랬는지 안 받아주셨어요. 또 한 번은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실시품 5장인가 나오죠. 풀을 뽑아요. 풀을 뽑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풀을 뽑아보니 풀이 이제 난 거는 뿌리채 뽑히는데 오래된 거는 뿌리채 뽑히지 않고 홈이나 도구를 써야 뽑히더라. 즉 우리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계속 나는데 날 때마다 그거를 제거를 해버려야지 안제가고 오래 놓아두면은 마음이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심전 개발하는 거고 정신을 개발하는 거고 이렇게 풀을 뽑는 거 하는 것은 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마음과 뭐 영육상전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법문을 주신 것이 또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원기 18년 4, 5, 6, 7, 8, 9, 10, 11월 달수로 약 8개월 만에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건축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당이에요. 교당, 대각전, 식당,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지었죠.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런 교당을 바로 저 비석이 있는 표지석이 있는 그 부분이 이 고남동 경성 출장소 자리입니다. 이 교당은 서울교당의 전신이 되는 거죠. 즉 뭐 당주동 임시 경성 출장소, 창신동 경성 출장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서울교당의 전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족하죠. 근데 6년 있다가 원기 24년에는 팔당원 항정신회님이 대대적인 수리 보수를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에 이제 창신 도남동 경성 출장소인데 19년에는 출장소와 경성 지부로 바꿔집니다. 도남동 경성 지부. 그리고 1915년 원기 35년 1945년에 해방이 되죠. 그리고 1946년에 경성지부가 서울지부로 바꿔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남산에 있는 정각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일본인이 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자 정각사에 있던 일본 사람이 약초 간음사라는 절을 운영을 했는데 자기는 3년만 일본 갔다가 오면은 다시 절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초 간음사를 관리하던 사람을 찾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팔당 황정신회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일본으로 갈 돈이 너무 없으문이다 이러니까 1,000원을 줘요. 그리고 약초 간음사를 받아서 정각사라고 바꿔가지고 1946년 3월 달에 여기 도남동 경성지부가 약초 간음사로 가고 이제 정각사로 가고 정각사에서 있다 3개월 만에 지금 용산 서울교당인 그 자리에 용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조피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변천은 이렇게 됐지만 도남동 경성지부는 13년 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13년 동안 서울교화는 말론이거니와 우리 국내 한국의 교화, 나아가서는 세계 교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을 대종사님께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지은 교당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표지석도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공원화 된다고 저쪽으로 쫓겨갔어요. 작년 재작년에 겨우 행정부장하고 협의해서 여기다가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8개월 동안을 땀을 흘리면서 지은 이 대각전이 지금은 대각전도 없고 표지석도 하나 덜렁 이렇게 있는데 정말 얼마나 예처로운 일인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 8개월 동안 대종사님이 지으면서 땀 흘리는 모습이 생각나고 항상 올 때마다 여기에서 왔느냐라고 반겨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순례란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대조해보고 제가 해설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했죠. 여러분 두 손 합장하고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대종사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험칠한 빛에 하얀 주름만 이 높은 바람에 흘러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와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대종사님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툼하고 따뜻한 온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대종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대종사님,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대종사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너야말로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왔느냐. 그래도 고맙다 와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동안 대종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제 대종사님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손을 놓아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서두에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례라는 것이 오늘 하루 소풍을 나온 게 아니라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그렇게 대입해보고 나라면 이 좀 덥다고 힘든 이런 시기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깊은 마음 대조와 신심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교화활동에 앞장서는 게 순례의 참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북촌도 있고 창신동도 있고 남산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지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교도님들께 전파를 해서 한 분이라도 와서 100년 전에 대종사님의 그 발자취를 한 분이라도 더듬어 보고 기억하고 내 마음을 챙기는 그런 순례가 됐으면 해집니다. 저는 이제 순례를 해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데 해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가셔서는 좋은 성적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단장님이세요. 우리 그리고 지구의 한강교단 교도님이세요. 그리고 함께 보조해 주신 보조 단원님들과 이버버님은 처음에도 상신동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처음 인사를 못 드렸죠. 신천교단 김경은 양타운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해설을 다 하실 거예요. 또 오후에 우리 김경원님은 또 오후와 3시에 또 해설이 있어요. 해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지석을 중심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뭐가 있는데?